지난 추석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되게 잘들 보내셨어요? 올해 늦게까지 더위가 또 지속되다가 어쩔 수 없이 또 기후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차갑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비가 한 번 올 때마다 가을에는 날씨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통 아마 기후 변화의 이런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봉을 하려면은 어떤 기상학을 공부는 않지만은 오랜 세월 이렇게 기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데에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공부를 안 했지만은 요때 되면은 날씨가 대가 몇 도가 된다든지 또 아니면은 밥을 끝내야 한다든지 취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특히나 꿀 분비량 같은 거 보고 온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아니면 가을에 요새 같으면은 기온이 떨어짐과 동시에 여왕벌이 귀신같이 알아요. 산란을 딱 줄여버려요. 줄여가지고 자기들이 월동태세로 가고 또 아니면은 벌들이 날씨가 추워지면은 우리가 겨울을 나야 하니까 겨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시간을 지내야 되니까 먹을 것이 풍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해서라도 갖다 쌓여서 저장하려는 이런 습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벌을 보면은 도봉이 대들어서 낮에는 오래 보면 안 돼요. 잠깐 보고 또 도봉이 대들면 얼른 그만둬야 되고 그게 벌이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토종벌하고 양봉하고 싸먹는 이유가 대개 가을에 가서 지금서부터 한 11월 초나 이때까지 계속 어디 가서 먹이를 훔쳐 올라가다 보니까 토종벌 딱 습격하면은 그냥 안 놔둬요. 싹 가서 뺏어오면은 옆에 거 또 죽이고 계속 자기 집이 식량이 꽉 차도 나머도 그렇게 훔쳐온다.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그런 거를 대처를 해서 벌 볼 때도 아침 저녁에 본다든지 또 아니면은 낮에는 또 도봉대들하면 쉬었다 본다든지 그리고 신속하게 소비 같은 거 밖에다 빼놓으면 안 돼요. 벌 볼 때 얼른 보고 얼른 넣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소비를 들어갈 때 아니면 애부벌이 도둑질 하는 벌은 상당히 빠릅니다. 나이 먹은 벌들이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봐도 틈이 있으면 확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은 붙잡혀서 죽이기도 하지만은 거기 들어가서는 그래도 이 무늬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꿀을 물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료들한테 어디 가니까 내가 꿀을 훔치러 갔더니 방어도 시원찮고 우리 가자 해갖고 다시 동료들한테 일러줘갖고 같이 가서 약군을 다 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종벌이 세력이 약하니까 양봉한테 그냥 한번 당하기 시작하면 다 절단납니다. 그러고서 완전히 식량이 굶어서 죽는 거죠. 그래서 벌도 세력이 약한 것이 있으면 특히나 도봉이 잘 당해요. 그래서 가을이 특히 약한 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좀 적절하게 줄여서 도둑놈이 쉽게 해서 사람도 대문을 잘 걸어 잠그고 그러지 않아요. 자물쇠로 채운다든지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벌도 마찬가지로 나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대신에 문을 쭉 펴가지고 방어력을 길러줘야 돼요. 이런 것을 가을에 특히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시간에는 되게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되게 초보자들이 아니야. 대다수가 다 초보자들이다 보니까 되게 실패하는 사례들을 제가 오랫동안 연봉을 해가면서 듣고 또 옆에서 보고 한 거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요, 벌길 규격 기준 이런 건 다 했잖아요. 예? 다 해서 기억하시죠? 요거는 내가 다른 데 거를 좀 하다가 그냥 넣는 거보다. 지금 올해 감로꿀이 많이 났는데, 요 감로꿀도 그때 강의를 해드린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진딧물 같은 이런 식물의 체액을 빨아먹고서 다시 말하자면 배설물로 분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입이나 이런 데서
분비된 당액을 꿀벌들이 모아 벌집에 저장 숙성시킨 것을 감로꿀이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대개 6월에서 10월 달에 하는데 올 같은 해는 제가 45년 역사한 이래 감로꿀이 올처럼 잘 들어온 애가 없어요. 기억에도 없고 그래서 아마 올해 8월, 9월 초까지도 봄새부터 설탕을 한 푼도 안 주고 길렀어요. 9월 초까지도. 그리고 감로꿀을 여기도 마찬가지 한 3번 떠서 저는 한 6도랑을 정도 떴는데 6도랑 이상을 다른 사람들도 어지간한데 근데 감로가 전국으로 다 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울, 근교, 경기도, 충청권 여기로는 나고 경남북, 전남북 이런 데 잘 안 납니다. 또 해안가 잘 안 나고 강원도 고냉지 잘 안 나고 원래가 이러다 보니까 감로가 내리는 사실 원인을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분비물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뭐 광합성을 많이 해서 감을 때 주로 나오는데 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가 자기 그 생존권 차원에서 당의 분비돼서 그게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 또 이거는 지난번에 그 조합 소식지다 쓴 거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실제 그렇다면은 남쪽에 요 중부부도 날씨가 더 덥잖아요. 더 더우면은 광합성이 더 잘 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 되는 비율이 싹 올라가요. 기하급수적으로 한 35도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남쪽에 식물들이 거기도 화력수가 다 감로될 만한 식물들이 있으니까 더 잘 내리고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 안 그렇다 이게. 또 진딧물이 별로 없는데도 감로가 번질번질 내려. 그렇다면은 감로가 꼭 진딧물의 배설물이라고만 볼 수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을 학자들 보고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느 때 하여튼 가물고 더울 때 잘 납니다. 저녁 기온도 푸근할 때 잘 나고. 그러니까 고냉지에서 저녁이 기후가 차도 안 내리고 또 이 해변가 같은 데도 기온이 높지 않아서 안 나오고 되게 그래요. 그래서 되게 밤 때서부터 되게 장마전이 내리는데 장마가 비가 오고 나면 이제 안 내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비가 와도 계속 들어왔어요. 어쩌거나 이상하게. 근데 지금 에일의 해충들이 없던 것이 자꾸 생겨요. 그러니까 꽃매미도 없다가 생겼고 근데 꽃매미가 나무 줄기를 이렇게 균형을 뚫고 그 수액을 빨아먹다가 그 수액 나오는 자리가 막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수액이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몇백 마리가 달라붙으면 큰 나무도 죽습니다. 9월 달에 보면은 그럼 나무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나무 수액이 약간 당도가 있는 나무를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밀원식물이 되는 산초라든지 또 아니면 개가죽 나무라든지 수유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아주 그 꽃매미가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 숙주처럼. 그래서 꿀나는 나무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뭐 캐나다 같은 데는 그 매플씨라고 해서 단풍나무에서 구멍을 뚫어갖고 우리 저기 봄에 고르쇠 물 받듯이 이렇게 해서 그걸 농축해 갖고 파는 이것도 당도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꽃매미 말고도 요새 뭐 미국의 선녀벌레라든지 또 아니면은 다른 뭐 조그만 또 못 보던 이런 그 침이 달린 이런 해충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같이 어떤 배설물이 됐든 구멍을 뚫어서 나온 것든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학자들은 그냥 진딧물이 더워지면은 갑자기 많아져서 그런다. 근데 엊그제까지 감로가 안 내리다가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 하루 이틀 사이에 확 감로가 잘 내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번식력이 진딧물이 좋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2, 3일 새에 몇 배가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인 배설물을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산에 가보면은 뭐 밤나무가 됐든 참나무가 됐든 갈참나무가 됐든 이렇게 넓은 나무들이 이렇게 번질번질 하는데 아침에 일찍 가면 이슬하고 그 분비된 당액하고 이렇게 혼합돼서 이렇게 빨아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감로가 내리면 벌이 보편적으로 새벽 일찍 나갑니다.
일찍 나가요. 벌이. 근데 낮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이슬 내린 게 이제 꿀이 섞여 있던 게 증발되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말라서 아주 끈적끈적하게 아주 대다랗게 엿처럼 되면은 그때는 안 물어옵니다. 빨아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대개 오전 중에만 감로가 내리고 오후에는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벌이 새벽부터 나간다. 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감로가 내리는 거예요. 대다수. 예. 대개 근데 요새 또 이제 날씨가 요새 좀 더웠잖아요. 예. 엊그제서부터 비 오고 나서 이제 어제부터 기온이 떨어졌지만은 지금 또 가을 감로가 잘 내리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냐? 그 낙엽송이 많은데 또 아니면은 잣나무가 많은데 전나무나 잣나무 이런 그래서 대개 침엽수 감로가 9월 말서부터 10월 중순 이때 내립니다. 대개 25도 이상 이때 기온이 올라갈 때 나와요. 6월 감로도 높으면 잘 나오고 10월 감로도 기온이 높을 때 잘 내려요. 그럼 많이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오느냐? 월동 식량 우리가 어느 정도 차게 주지만은 위서부터 아래까지 100% 봉기하는 것도 봤어요. 예? 완전히 지난번에 꿀 뜰 때 위서 아래까지 아주 노다지 판이로 돼갖고 봉개를 100% 하는 정도까지 들어와요. 그러면 벌이 얼마나 떨어지면 한 3분의 1은 없어져요. 늙어서. 그 꿀을 물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벌들이 아주 늙어가지고 새까맣고 그 이듬해 되면은 이제 남아있는 벌들이 다시 새끼를 길르다 말고 얼마 안 있다가 팍 늙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놓고 죽어지 하는데 그거를 얼마 해놓지 못하고 죽으니까 감로가 많이 가을 감로가 많이 들어온 지역에 이런 벌을 산다든지 하면은 그 이듬해 아주 죽습니다. 예? 예. 살 때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아주 가을에 이 소나무 침엽수 감로가 많이 들어오면 또 어떤 현상이 있느냐? 소비 속에서 그냥 꿀이 사탕처럼 그냥 하얗게 굳어버려요. 예? 꿀이 아니라 그냥 설탕처럼 그냥 하얗게 그냥 사탕처럼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또 그걸 먹는다고 하더라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냥 벌이 전멸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아주 진퇴양난이요. 꿀이 이제 10월 달에 그렇게 꿀이 들어와서 다 굳어버렸다. 그래서 감로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은 그걸 알아가지고 미리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양을 계속 시켜가지고 혼합되게 해요. 완전히 굳지 않게 이놈을 설탕물하고 오히려 설탕물이 훨씬 좋기 때문에 월동은 안 되는. 이렇게 해서 견디는데 어쩌거나 꿀이 들어오면 계속 가서 역사해서 늙어가지고 상당히 수명이 짧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로 속에는 호정 성분이라고 해서 메가당 같은 이런 성분이 들어있고 또 오리고당이나 이런 성분이 들어있고 뭐 영양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거나 똥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겨울에 월동 나다가 벌이 보편적으로 보통 아니다 절대 똥을 안 싸는데 이 가을 감로가 많이 내려왔다든지 해서 이럴 때는 벌통 안이 속에다가 똥을 싼다든지 아주 다급하고는 소문이로 나와가지고 그 위에 벽에다가 앞쪽 벽에다가 싼다든지 그러면 이건 감로가 많이 들었고 식량이 안 좋아서 벌이 식혀서 설사병이 걸린 거예요. 도저히 그런 벌은 아주 수명이 짧습니다. 그래서 감로가 보편적으로 맛은 약간 비린 맛도 나고 근데 당도는 조금 떨어지는데 농도는 좋아요. 그러니까 밤꿀 들어올 때 거의 혼합해서 들어오는데 밤꿀은 보편적으로 묽고 감로는 농도가 좋아요. 그래서 밤꿀을 떴는데 농도가 아주 좋다. 그러면 대개 감로가 좀 섞인 경향이 많습니다. 아주 며칠 묵여놨다 떴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대개 당비를 검사해 보면은 제가 조합장에 있을 때 한 아가시아는 보통 1.5, 뭐 1.6 이렇게 나옵니다. 포도당이 이럴 때 과당이 1.5나 1.6 비율로 나오는데 그래서 최하 아가시꿀은 조합에서는 1.45 또 뭐 일반인들은 1.4 이상 돼야 아가시꿀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야 또 높을수록 잘 안 굳습니다. 낮을수록 잘 굳어요. 그래서 유채꿀은 1대1 정도밖에 안 돼요. 포도당이 1일 때 과당도 1. 그럼 이건 잘 굳어요. 이 감로꿀도 한 1.1대 1.3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은 굳습니다. 밤꿀도 겨울에 원래 당비가 밤꿀이 좋은데 제일
이 감로꿀이 들어간 꿀은 굳어요.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뭐 효소라든지 유기산이라든지 뭐 이런 성분들이 뭐 많이 함유 오고 있어서 항산화 물질이 다른 꿀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다. 여러분들이 뭐 검은 콩, 뭐 또 아니면 검은 옥수수, 뭐 검은 쌀, 검은 게 다 몸이 좋다 그러잖아요. 꿀도 검은 종류가 항산화 물질이 높습니다. 뭐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밤꿀이 제일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감로꿀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메밀꿀이 그 다음 차례로 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데서는 과거에 이제 이렇게 색깔이 진한 꿀을 식품에다 쓰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식품이 색이나 풍미가 또 이 밤꿀 같은 건 냄새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색도 빼고 냄새도 빼고 이런 것을 숯이나 뭐 규조토나 또 다른 뭐 이런 방법으로 하고, 과거에 제가 조합장할 때도 그거 몇 천만 원 들여서 조합에도 한번 시설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나 비용이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런 걸 하고 나서 또 거기에 묻어서 없어지는 꿀이 상당수 많아요. 예? 쉽게 해서 숯에다가 이렇게 걸러서 뺀다 하면은 숯이 먹는 꿀 양이 상당수죠. 예.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감로꿀이 많이 났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또 감로꿀을 올해 또 안 뜨신 분들이 있어요. 감로꿀을 그냥 제대로 먹으라 그러지 뭐 생각지도 않는 꿀이 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전업농가들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로꿀을 안 떠준 사람은 식량이 여기서 꿀 떠보셔서 알지만은 잔뜩 차 있으니까 알갈데가 없잖아요. 알갈데가 없으니까 월동벌을 만들어서 내년 봄까지 살아줄 벌이 얼마 생산을 묻은 게 면적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꿀 들어와서 좋다 했지만은 꿀을 안 뜬 사람은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마지막에 그래도 떴잖아요. 또 여기 직원들이 갖고 있던 것도 빨리 떠라 내가 그때 해서 그 위에 뜬 거로 하는데, 그때라도 뜬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그냥 놔둔 사람들은 벌이 약해요. 틀림없이. 자, 뭐 이렇게 알으시고, 탄소동위원소는 그때 다 얘기해서 대충 아시죠? 예? 예, 오리지널은 마이너스 24 이하 퍼밀. 이거 프로테지 여기 어딨나? 이렇게 프로테지다 옆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 게 이 탄소동위원소 측정치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퍼밀이라고 읽어요. 영어로 퍼밀. 그래서 대개는 24대 우리가 해보면은 주로 나옵니다. 애국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럼 26 나오면은 더 주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4대 나오면은 무조건 순수한 꿀이다. 5가 나오든 6이 나오든 그 이상이다. 근데 되게 이것도 햇볕을 많이 받는 밀원에서 이런 똑같은 아가씨 꿀이라도 햇볕이 많이 받는 데서 분비된 꿀과 음지에서 약간 이런 데서 들어온 아가씨 꿀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느 애는 조금 더 수치가 낮게 나오고 어느 때는 조금 높게 얕게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24 되면은 설탕이 하나도 없고, 한 18 정도 되면 50%가 있고, 마이너스 11 퍼밀이면은 100%가 설탕꿀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데 대형 마트에서 이런 걸 참 팔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대기업에서 돈 벌기 위해서 소비자가 탐난다고 해서 자기네 물건을 제일 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실제. 도덕성이 없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탄소비 마이너스 12 정도라고 써놨어요. 사양꿀. 10이 안 나옵니다. 갖다 검사해보면 거의 11이 90%대 11이 나와요. 사양꿀만 전문의로 생산한 건 다 1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엊그제 누가 얘기 드릴게, 요새도 사양꿀 뜨는 사람이 있다. 요새도 계속적으로 요새 사양꿀이 딸려요. 이러면 모든 꿀들이 작년에 허니버터칩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심지어 일본 가서 한 보따리 사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요새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나 가면 어떻게 돼요? 하여튼 허니자 들어간 게 몇십 개 됩니다. 몇십 개. 그럼 뭐 0. 몇 프로에서 뭐 1% 사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워낙 티끌모아 태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꿀 소비량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꿀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양꿀도 부족해서 75만씩 현금 거래를 해서 없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양꿀 뜨던 사람들이 욕심이 나서 뜨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오리지널 꿀이라 해도 밤꿀 같은 게 탄소비가 높게 잘 나옵니다. 탄소비가. 그리고 유채꿀도 잘 나오고 26대 이렇게 나와요. 어떤 건 27도 나오고. 근데 이런 거는 그러니까 23대, 4대 나오면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 순도가. 예. 그래서 조금 조합에서도 한 0.5% 정도 강화해서 수매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근데 밀감꿀은 요거보다도 또 낮아요. 그러니까 한 22% 정도 나옵니다. 밀감꿀은 오리지널이라고 하더라도. 예.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밀감꿀이. 자, 뭐 좋은 꿀 생산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지만은 특히 초보자일수록 여러분들이 좋은 꿀을 생산해서 팔도록 이렇게 처음부터 길을 들여야 돼. 쉽게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은 소비자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상식이 없는 것 같아도 자꾸 이 꿀 저 꿀 사 먹어보면 압니다. 좋은 꿀이 쉽게 해서 고기도 자꾸 먹어본 사람 알잖아요. 아, 이게 고기 좋은 고기인지 아닌 고기인지.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꿀을 사 먹어본 사람은 사양꿀 같은 걸 알아요. 마시러 봐서. 그래서 좋은 꿀을 떠서 19% 미만의 이렇게 꿀을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거래처에 잘 고객 관리가 되고 특히나 봉개가 적어도 양 옆에 소비 밀방에 한 뭐 약간씩이라도 봉개가 좀 된 후에 뜨셔야 돼. 그래야 19% 미만이 나옵니다. 봉개를 안 한 상태에서 19%는 안 나와요. 그래서 항시 봉개가 뭐 한 3분의 1 정도 했다든지 이 정도 했을 때 뜨면은 상당히 좋은 꿀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보자들과 전업농가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초보자들은 벌 몇 통 안 길르니까 내 꿀은 진짜다 이러는데 실제 벌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식량을 준 것을 전업농가들은 싹 훑습니다. 예? 아가씨 꿀 들으면은 아니면 뻔나무 꿀 들어서 순수한 걸 뜨기 위해서 왜? 탄소비 검사하면은 딱 나와요. 한 5%만 섞였어도 탄소비가 딱 떨어지거든요. 23.5 이하가 나오야 순수한 꿀로 인정해 주는데 23대 나온다. 아 이건 조금 섞였다 이렇게 딱 알아봐요. 근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 벌 몇 통 안 되는데 그 떠보야 뭐 먹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놔뒀다 아가씨걸 손 앞에서 뜬다든지 아니면 보도을 손 앞에서 뜬다든지 이러니까 실제 탄소비가 20 나올 수도 있고 21 나올 수도 있고 22 나올 수도 있고 그래도 나는 오리지널이다. 실제는 전업농가보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순수한 꿀을 띄어야 되겠다면은 소비에 저장돼 있던 식량을 깨끗하게 훑어내야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막걸리 한 대접 먹었는데 찌개기를 많이 남기지 말고 아주 깨끗하게 아주 쭉 따라 먹어야 거기에 막걸리가 별로 묻는 게 없잖아요. 소비에 있는 집도 마찬가지. 특히나 농도가 좋을 때 채미기를 대충 돌렸다. 거기 꿀이 잔뜩 남아요. 사양꿀이 실제. 지난번에 돌려보셔서 알잖아요. 이게 소비에 남으면 어떻게 벌들이 다시 빨아서 저장해놨다가 다음 꿀하고 섞이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먹이장이 많은 거를 뒤에다가 남겨놨는데 그놈을 뜬다. 그럼 그 먹이장이 되게 농도가 좋고 봉기가 많이 흔들리 다음이 꿀에 꼭 섞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꼭 이걸 빼놨다가 여름에 식량 소비를 써요. 식량 소비를 좀 소충이 먹어서 그런 게 조금 잘못 관리하면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꿀을 뜰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되게 무왕을 가지고 꿀을 뜨면은 농축을 잘 안 해요 벌들이. 그래서 좀 묽게 됩니다. 꿀은 좀 더 뜰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무왕으로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게상보다는 3단, 3단보다는 4단 이렇게 올려놓고서
숙성되고 수분 증발된 후에 뜨면은 적어도 한 단 올라갈 때마다 수분이 1% 정도씩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상에서 20% 정도 꿀을 뜰 수 있다. 그놈을 더 하루 이틀 놔뒀다가 다시 3단위로 벌이 좋아서 올려놨다가 뜬다. 똑같은 꿀을 뜨더라도. 그러면은 20% 될 게 19% 되고 또 4단 오면 18%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보통 4단 정도 또 아니면 5단 정도 올렸다가 그 우익감만 갖다가 뜨는데 보편적으로 17%에서 18%대 이렇게 농도가 됩니다. 그리고 농축을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팔아야 효소가 살아있어요. 사실은 다 지금 양봉가들이 농축에서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나 이런 큰 업체에서 파는 꿀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또 이제 자파 같은 거는 농축을 하면은 좀 꿀이 잘 안 굳어요. 열 처리가 되기 때문에 효소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효소가 살아있는 것이 정말 제일 좋은 꿀이거든요. 그래서 농축을 하지 않은 이런 꿀을 자꾸 생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보면은 선진국에 꿀을 많이 뜨는 나라들은 농축기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뭐가 있느냐? 단지 예열 탱크. 열만 적당히 벌통 안에 온도처럼 35도 정도나 30도나 35도 열을 줘서 그래야 체에 나가서 걸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창고에다 저장했다가 꿀을 떠나갑니다. 농축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17% 되는데 거기다 농축을 뭐로 더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17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그래서 아침에 꿀이 두르기 전에 일찍 아가씨 때 같은 때는 한 5시 반서부터 채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한 6시 정도로 이렇게 뜨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항생제는 가급적이면은 꿀 두르기 한 달 전서부터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항생제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약의 성분이 없어져서 반감기라 해서 쓴 지가 오래되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더라도 검사 허용치 한계 안으로 두려야 돼요. 그리고 진드기약도 특히나 꿀 두르기 전에는 뭐 개미산이라든가 옥산산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는 이런 약이 그래도 친환경 약이다. 이것도 사실 상당히 독합니다. 이렇게 맡아보면은 이 기관지 같은 게 몸이 안 좋아요. 절대로 이 방독면을 쓰고서 약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항시 청결하게 하고 또 이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하는데 외국에 가면 체유다 많이 걸르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스타킹으로 걸르라고 이렇게 가르쳐줘서 거의 이제 농가들이 스타킹으로 다 쓰는데 스타킹은 탄력성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예? 어지간한 꿀을 잘 잡아주는데 이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균형이 좁으니까 이런 게 조금 나쁘긴 한데 내가 이제 스타킹을 오래 써보다 보니까 또 뭐가 있느냐면 이제 새놈 사다 쓰잖아요. 쓰는데 그 자른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렇게 원위로 된 거 하나씩이 그게 꿀 속에 섞여요. 예? 새 스타킹은 그냥 써보면은 그럼 갖다 꿀 따르면 나중에 그게 뜬다든지 꿀 속에서 가만히 중간에 있다든지 그래요. 그럼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물질이 뭐 이상한 게 들었네 하고 잘 문이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지. 그러나 다시 이걸 스타킹으로 걸른다든지 하면 없어지지만은 스타킹으로 나온 거니까 거기 겉에 묻어있던 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스타킹을 쓸 때 물로 한번 물이 많은 데서 이렇게 헹겨가지고 쓰세요. 헹겨가지고. 그래서 하나 안압팍을 한번 뒤집어가며 이렇게 털어서 아주 그게 뭐 꿀병 하나에 한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그거 끄집어내기 아주 진퇴양난이에요. 그랬다가 다 딸기도 그렇고 저범위를 넣어서 그놈을 잘 찾아서 이렇게 꺼내달라니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새 스타킹 하던 거 하시고 빨아서 쓰시되 물로 헹겨가지고 다시 말려서 이렇게 쓰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새거라기도 거기에 어떤 화학물질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여자들 치마 안감 같은 거 춤이 나오면은 거기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알아요? 포르마린이 묻어 있습니다. 빳빳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로 치마 안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프로폴리스를 받으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에 있을 때는 그 공장에다 얘기해가지고 포르마린 처리를 하지 말고 다른 거로
조금 빳빳하게 하는 것을 처리해다고 대신에 돈을 더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인체 해롭지 않은 거, 또 여기 식품 그 검사해 주는 데 가서 그 망사 가지고 와서 검사해 봤더니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판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생산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꿀을 시원한 데다가 두는 것이 향기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꿀이 보편적으로 농축해야 될 꿀 20%서부터 뭐 한 25% 사이 되는 꿀이다. 그러면은 여름 나고 나면은 꿀 맛이 확 변합니다. 더워지면은 꿀 속에 있는 향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방향성 알코올이라서 꿀 맛이 없어져. 그래서 차라리 수분이 22%다 3%다 어차피 농축을 해서 19% 미만을 해서 팔아야 된다 할 때는 이게 전화가 딱 됐을 때 농축을 해서 시원한 데다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주 묽은 꿀, 뭐 30% 넘는 꿀들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꿀들은 일주일만 되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면은 다 전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 바로 농축을 하고, 그렇잖아요. 뭐 21, 2%다 이런 것도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농축을 하면은 되게 전화가 많이 되고 더 오래 둘수록이 오히려 향기가 날아간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굳는 꿀이 일부가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굳을 수 있고, 또 농축장에 가서 농축을 하는데 내가 농축하기 전에 이 탱크에 자파를 농축해 갔다. 근데 내가 아가씨 꿀을 농축했다. 그러면 그 탱크 호스나 파이프 이런 데에 묻어있던 자파꿀이 내 아가씨 꿀에 조금 섞여서 오히려 색깔도 진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꿀이 굳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새 저온농 축기라고 해서 이 지하수 물이 한 14도 되는데 그걸 더 온도를 낮추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 꿀이 끓습니다. 40도 미만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꿀이 차 좀 뜨뜻한 상태에서 농축이 되다 보니까 효소가 살아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꿀이 잘 굳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또 장단점이 있더래요. 굳으면은 소비자들이 이게 순수한 꿀인데도 자꾸 설탕꿀로 이렇게 오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꿀을 자파 같은 거는 농축을 하고 열 처리를 해서 한 60도 이상에 한 30분 정도 둔다든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담는 이런 현상이 대다수 농축장의 이런 상황입니다. 뭐 이동하는 것도 뭐 다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동을 안 해보셔서 이제 이동을 하려면은 걱정됩니다. 그래서 뭐 몇 통 안 되는 사람은 승용차에다 실으면은 5통까지도 실어요. 앞에 의자에다가 뭐 깔고서 하나, 뒤 의자에다 2개, 뒤 트렁크에 2개. 조금 욕심내면은 트렁크 열고서 거기다 하나씩 더 싣고 끈으로다 붙잡으면은 7통 이렇게 가능합니다. 아니면 계산은 2통.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뭐 안에 같은 데는 에어컨을 좀 켜고 가도 괜찮고 문을 열고 가도 되는데, 특히나 출입구는 막고 저녁이 가되, 특히나 이 위에 개포 있죠. 개포를 이제 초보자들이 어느 때 실패하느냐면 벌이 자꾸 꾸역꾸역 새고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거기다 망사를 갖다가 싹 덮어놓고 개포는 벗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망사가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벌이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잖아요. 벌이 많으면은 그 위 망사 있는 데를 쫙 내려붙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럼 빠져나갈 데가 없으면은 자기들이 답답하고 죽겠고 산소는 부족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열을 더 내요. 그래서 폭삭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개포도 다 닫고 가면 절대로 죽어요. 강군 더울 때. 그래서 절대로 개포를 열고 가셔야 돼요. 개포를 열고 가는데 전업 농가들도 여기에 대한 상식이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이 접으면 졸지가 돼요. 많이 접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홀딱 비끼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 한 4분의 1로 접어서 조그맣게 4분의 1만 가운데다 딱 덮고 가는 사람이 있고,
반 접는 사람이 있고 3분의 1, 4분의 1 접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이야. 그러나 벌이 첫째는 본능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르쳐줘서 알겠지만은 첫째가 꿀보다는 육아를 하는 게 첫째라고 했잖아요. 육아. 예? 육아를 하는 게 첫째니까 어떻게 돼요? 육아 온도 35도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 이게 이동할 때. 근데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보편적으로 차가 달리니까 조금만 틈이 있어도 바람이 막 들어오지 않아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벌들이 거꾸로 열을 내야 돼요. 움직여서. 열이 나서 죽을 때문에 걱정하는데 찬바람이 그래서 소문을 많이 열고 가는 것도 안 좋고 우유의 개포를 많이 열고 가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제가 다 경험을 해봤는데 옛날에 그래서 저도 처음 벌 가서 배울 때는 반씩 접부되어 있어요. 반씩. 근데 벌을 이동하면은 보편적으로 꿀을 뜨고 가도 3일 먹을치가 남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가서 하루 가보면 식량이 딱 절량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이거는 가는 동안에 추워가지고 열을 내기 위해서 있는 식량을 더 많이 소비해서 3일 먹을 게 한 하루나 이틀 먹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벌 배울 때 70년대 내가 시험을 해봤어요. 반 덮고 4분의 3 덮고 5분의 4 덮어보고 다 벗겨도 보고 이랬는데 많이 벗길수록 이 밥을 많이 먹어요. 많이 먹었다는 것은 가는 동안에 열을 냈다는 얘기예요. 열을 내려면 몸을 움직이고 괜히 체력 소모 안 되고 꿀 먹어서 없어져서 손해고. 그래서 해보니까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만 열으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어디에 얻느냐? 육아를 하고 있는 새끼가 있는 소비 쪽에는 손도 대지 말고 이쪽에 공소비 쪽 공간 육아 앉는데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벌이 이동을 할 때도 안정적으로 좀 불안을 안 느끼고 열을 안 내고 소동을 안 하고 증이 열이 나서 소동을 하면은 쟤들이 그 옆에 틈위로 타고서 다 올라옵니다. 대신에 한쪽을 다 막아놨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요? 벌들이 이쪽 공소비 쪽에서 올라왔던 벌이 더우면은 이쪽에 철망까지도 가거든요. 이 철망까지 갔던 벌이 그 다음에 벌 갖다 놓으면 안정된 다음에 여기로 다 내려오야 하는데 일부가 못 내려오는 게 있어. 자꾸 그러면 나가려다가 기운 떨어져서 죽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한 번 정도 낮에 오전 중에 일찍 한번 뚜껑만 한번 슬쩍 열어본다든지 해서 많지는 않고 몇 마리 정도 있는 경우에 있습니다. 이런 거 털어주기만 하면 돼요. 한번 열어본다 나중에 이동할 때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해도 저는 아가씨 처리도 소문 한 개창 하나도 안 열고 다녔고 안 대고 다녔고 개포만 조금씩 만큼 열고 다녔거든요.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한 잔 먹는다든지 식사한다든지 손 넣으면 알아요. 손 넣으면 열이 나면 후끈후끈하고 보통 사이다가 코를 맡아보면은 벌 냄새 특유의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열받을 때는 막 소동하는 소리가 나고 그럼 얼른 이제 차가 달려야하는데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전혀 한 통도 죽이지 않고 했는데 대개는 비포장 도로를 간다든가 할 때는 열이 나서 죽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때가 불안합니다. 그런 때가. 자, 그래서 죽을 때는 그 환기창이 있는 데서 벌들이 쭉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디 틈만 있으면 꾸역꾸역 나옵니다. 쉽게 해서 불나서 어디 극장에 불났다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느 틈이라도 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벌을 풀대 보면은 그 벌통 특히 적재한 그 가운데 쪽에 벌통 틈바구니 막 이런 옆에 막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잔뜩. 그러면 감에서 열나서 환장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되게 차량 고장 또 특히나 제주도 다닐 때 벌이 많이 죽였어요. 왜 그러냐면 배 시간이 꼭 저녁 야간 때만 이렇게 떠나주면 좋은데 거기서 아침에 떠나서 여기 10시 도착한다든지 그러면 화나니까 벌들이 막 나가려고 해서 어떻게 돼요? 열나서 죽어요. 그래서 제주도 갔다 올 때는 항시 농가들이 불안했죠. 불안하고 죽인 사람도 많고 그래서 되게 조금 본 사람들은 독배라고 해서 화물선을 독배를 대절해서 몇 사람들이 올려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저녁에 싣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들 많이 왔습니다. 저도. 근데 화물선에다 실어도 원래는 단불이 아니다 실이하거든, 법상에. 근데 아니다 싣고서 거기 단불을 딱 바닷물 들어가게 판자 내고서 거기다 호로 씌워서 물 안 들어가게 해놓으면은 열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단불이 위에다가 실을 게 많이 못 실어요. 이게 배가 떼뚝거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벌을 줬기 때문에 겉에다 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었어요. 특히나 전방 같은데 특히 초소에서 5시나 6시 이후에 나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그 전에 일찍 도착해서 몇 시간 기다리면은 그때 열나서 죽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시 그 시간을 맞춰서 가셔야 돼요. 우리 조합원 중에 어떤 사람이 국민은행 다니다가 공안도 퇴사하고서 중병퇴하고서 벌을 한다고 해서 온양사람인데 이 사람이 백령도에 갔어요. 백령도에. 백령도에는 아가씨 꽃이 6월 중순에 핍니다. 6월 중순에. 그러니까 가는데 여기서 백령도가 한두 시간이 갑니까? 장시간에 가니까 벌이 그 안에서 한 3분의 1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가지고서 뜨는데 그렇게 하면은 갈 필요성이 없어요. 실제 고생만 죽게 하고. 그리고 또 섬이라 꿀 분비량도 틀림없이 적게 납니다. 요 가까운 서해 같은 데는 갈만해요. 잠시 가는 거니까. 요새 더군다나 차체 싣고 들어가고 교통편이 좋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는데 괜찮은데 아가씨 많은 데는 요 서해안에는 다 갑니다. 자, 오늘 뭐 초보자의 실패 원인. 대개는 초보자들이 월동에서도 제일 어려움도 있지만은 병해충에 대해서 잘 몰라요. 병해충에 대해서 이게 왜 병이 걸린 것인지 아는데. 그래서 예방이나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뭐 큰 질병이 오면은 요새 암도 초기 때 발견하면은 상당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뭐 4기 때 이렇게 해서 암을 발견했다. 그럼 고치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 벌도 초기에 잡으면은 부적병이 됐든 뭐든 실수입니다. 진드기도 가시용에도 마찬가지 초기에 자꾸 밀도를 낮춰주면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는데 왕창 생긴 다음에 잡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직원들이 기르는 것도 부적병이 내가 자꾸 벌을 보았으면 미리 알았을 텐데 지난번에 이렇게 심했더라. 이미 벌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럼 이 벌은 이미 가을에만 있던 게 아니라 전서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도 벌이 약했다거든. 월동 날 때도 그럼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봄에도 있었고 여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자, 우리가 기르던 거는 부적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올해 뭐 가을에 어떤 거는 조금 끼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가을에 일부 봉충으로 보면은. 특히 진드기나 가시용의 구제를 봉충이 없는 초봄이나 가을에, 특히나 여름에 이제 봉충이 지금은 거의 나오고 일부가 남았습니다. 뭐 손바닥만큼씩 남은 것도 있고 이러는데 좀 더 남은 것도 있고, 이게 다 나온 10월 말경이나 늦으면 11월 초에 이때쯤에 해주는 게 좋아요. 다 나온 다음에. 다 나오기 전에 하면은 마지막에 거기 들어있던 진드기가 잡을 수가 없거든요. 또 다 나온 다음에 자꾸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벌들이 월동을 하고 자꾸 봉구 상태로 뭉쳐버려요. 그러면 약을 해도 약발이 덜 받아요. 왜? 엉성하게 있을 때는 연기가 됐든 가스가 됐든 약이 냄새가 이렇게 통하지만은 빡빡하게 밀집해서 들어가 있으면 그 안에 약 침투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늦게 올라가지 마시고, 또 너무 추우면 어떻게 돼요? 벌들이 약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봉충이 다 내벌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이것을 알아서 하시고, 특히나 봉충이 늦게 나오는 게 있어요. 어느 게 늦게 나오는가? 지금도 한 3매짜리 약분들이 있어요. 벌들이. 약분들은 불안하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 알가고 유충 화분 물어오고 물 물어오고 지금도 계속 육아를 해요. 그러면 자꾸 벌은 약해지고 새끼는 늦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손해요. 그럼 왕을 진작에 9월 말쯤에 가둬버려야 돼. 이런 거는. 왕놈에다가 한 11월 초까지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다 알을 못 가게.
그래야 화분도 안 물어오고 물도 안 물어오고 열도 안 내고 이래야 벌이 오래 갑니다. 내년 봄까지. 그래서 이런 봉충들이 있는 거는 한쪽으로 봉충을 모르세요. 표시를 해가지고 내 벌이 가령 30통이다, 20통이다, 10통이다 하면은 진드기가 참 봉충이 안 나온 소비가 있어요. 틀림없이 야간 자꾸 날씨가 추워지면은 허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충만 털어서 한 통에다 모는 거예요. 몰아주는 거예요. 한쪽에다. 어디다 몰아주느냐? 제일 내벌에서 강군에다가 몰아줘요. 강군에다가 어디다 몰아주느냐? 계상 빈통이 있으면은 계상 빈통을 제일 강군 위에다가 하나 올려놓고 봉충 수비를 갖다 넣으면은 당연히 자기 벌 새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봉충을 살리기 위해서 밑에 있던 벌이 올라옵니다. 싹 올라와서 그 보온을 하고 터져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래서 고통만 나중에 약재 처리를 별도로 하면은 나머지 거는 봉충이 없는 상태로 하는데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다 약재 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이름에 진드기가 남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고통 한두 통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황됐을 때, 분봉받았을 때, 봉충이 없을 때 꼭 진드기를 처리해 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부적병이 심하게 와서 봉충 속에서 많이 썩어 있는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시력이 나이 드신 분들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이게 병인지 아닌지 어쩐지를 잘 몰라요. 되게 초보자들은. 그래서 특히나 아주 심해지면 악취도 납니다. 냄새도 나고 그때는 알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 전에 알아야지. 초기 때 알아야 돼. 무조건. 또 아니면은 이제 벌을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 나름대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기분은 눈떴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산란도 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전기가 오면서 봄에 더 잘 길릴 것 같고 여러 이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모험심이 많은 사람은 시도를 해요. 그럼 시도를 하다 잘못하면 실패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이미 전에 선배들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서 다 이미 겪어서 정답처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난 그대로 답습하면 돼요. 거기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건 모르지만은 그 이상의 전혀 남들이 안 뜬 것을 모험하려고 지금 하죠. 그러면은 제 아는 사람들 저때 만났더니 벌 좀 월동 잘 들어가느냐? 벌이 수백 통 되니까 진드기약을 아끼려고 누가 얘기하는데 어떤 약재를 쓰면 좋다고 해서 그걸 딱 썼더니 벌이 확 갚아요. 엄청나게 떨어졌다. 아주 300벌밖에 안 남았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덜 수십 년 한 사람이 그 약값 아끼고 편리하게 한다고 했다가 넘 얘기 듣고 했다가 기동량 해갖고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옛날에 페니진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페니진이라는 진드기 약재가 나왔는데 이때도 전국에 약 5만 통이 죽었어요. 5만 통. 그렇게 벌 수입하는 사람들은 놀았어요. 그때. 벌 한 3만 원이 수입에다가 돈 10만 원씩 받아먹었으니까. 그런데 서로 벌 달라고 아우성했거든. 벌이 없어서. 5만 통 죽었을 때 전국의 벌이 약 30만 군 내지 35만 군밖에 안 됐어요. 서양 중에. 그러니까 10%도 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12년 동안 수입벌을 잘 팔아먹었죠. 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페니진이라는 진드기 약재가 새로 나왔는데 봄이 줬을 때는 약재를 했을 때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벌이. 봄에는 따뜻하니까. 그런데 가을이 월동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번 친 사람은 조금 죽고 두 번 친 사람은 많이 죽고 세 번 친 사람은 전멸했어요. 이거를 금방 죽은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한 달, 두 달 만에 죽어서 나가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그것도 제가 그냥 수십 군데 전국에 해서 찾아냈어요. 이렇다면 나도 좀 그때도 새로운 약재가 나오면 내가 절대로 안 난다 했는데 여러 사람들 봄에 썼는데 다 좋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도 늦게 썼는데 가을에 쓴 거는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절대로 새로운 약재는 꼭 시험을 해보고 쓰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뭐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지만은 착봉을 강하게 해서 벌을 기르는 버릇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다수 초보자들이 내 여왕벌이 좋아가지고 알갈데가 없어서 귀살랑을 싹 갔는데 벌은 없는 데 갖다 소비를 자꾸 증수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의 체온이 35도, 36.5도가 유지되면은 건강하지만은 35도나 35.5도, 1도가 떨어진다 하면은 뭐라 그래요? 30%가 질병이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벌도 마찬가지로 착봉이 약해지면은 온도가 1도 떨어지면은 거짓말 아니고 30% 이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절대로 착봉을 엉성하게 붙이면 안 돼요. 엉성. 근데 초보자들이 알갈 데가 없는데 얼른 알가서 더 많이 길러야 벌이 좋아질 거 아니냐. 많이 늘리고 계산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이런 걸 원리를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 독단위로 벌 한두 통 배워서 한 사람은 항시 몇십 년 벌을 해도 약합니다. 착봉이. 여러분들 담배 피다가 끊으신 분 있죠? 담배 끊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우리 조합원들 한 2,000명 이렇게 다니며 넘는 사람들 봤는데 거짓말하고 착봉을 엉성하게 붙이는 사람은 몇십 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담배 끊는 사람 어려운 것처럼 착봉을 좋게 붙이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항시 착봉을 잘해서 벌도 온도가 떨어지면 질병이 많다고 하더라. 강사가 그러는데 이걸 머릿속에 두고 절대로 무리한 증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또 벌은 하루만 굶어도 죽습니다. 하루만 굶어도 죽고 그래서 전량이 되지 말아야 되고 또 벌들이 식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열을 안 내요. 열을 내려면은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몸을 움직이려면 식량 소비가 많아지고 식량 소비가 많아지려면 식량이 충분해야 돼요. 식량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가 많이 소비하면 안 되겠다 해서 아끼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식량이 적으면 온도가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속고병이 걸립니다. 벌이 좋아도 열이 안 나서 그래. 안 나서. 또 무항되면 꿀이 묵다고 했잖아요. 무항이 되면은 열을 적게 내서 수분 증발이 덜 돼서 꿀이 묽은 겁니다. 유충이 없기 때문에. 유충이 전혀 없어서.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10월 달에도 계속 요새 알가고 새끼를 기른다. 그럼 약군이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왕을 가뒀다가 11월 달 가서 내놔서 알을 다시 갈 수 없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요새 가뒀다가 몸이 졸은 다음에 다시 내놓으면 다시 늦게서 또 알. 제가 해보니까. 가을에 특히 요새 이제 장수말벌이 와서 집단 공격을 해서 되게 벌 한두 통 갖다 놨더니 이놈의 말벌이 와갖고 홀딱 다 죽여버려서 그냥 초보자들 죽이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우리처럼 벌이 그래도 많다 하면은 아이고 뭐 몇 통 죽이면 죽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한두 통 있는 사람 진짜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꼭 한두 통을 잘 지키시려면 어떻게 해요? 그 끈끈이 그 말벌 트랩이나 쥐잡는 끈끈이를 갖다 잘 적절히 활용하셔야 돼요. 연이 말벌은 한두 마리씩 한 마리씩 와서 채갑니다. 그거는 잡아가야 한계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자기들 새끼의 유충에 먹이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나 지금 남쪽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어려움이 뭐가 흑등말벌이라고 해서 중국의 남부 지역에서 들어온 덩어리가 약간 시커먼 이런 말벌이 있어요. 우리의 그 뭐 적은 말벌 정도 크기인데 근데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큰 집을 봤더니 얼만큼 오냐? 이만해요. 크기가 이렇게 둥그런데 차에다 실은 걸 누가 따다 달라고 해서 이 사람 기념으로 자기 집에다 장사하는데 활용하려고 갖다 자루에다 넣어가는데 이만타네. 그것도 저 나무 꼭대기 10m, 15m 이런 데다 진다고 해요.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이번에 세계 양봉대회 때 특히나 프랑스에서 이제 이 흑등말벌이 상당히 기승을 부려요. 프랑스를 주위해서 동해나 이 주변의 국가들이.
그전 프랑스 남부 지역에 어디 한쪽 지역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네. 이번에 프랑스 학자가 와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5분의 4가 번졌어요. 프랑스 전역에. 5분의 4. 그냥 자기네 아주 골치다 이것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009년도인가 부산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했는데 지금 전남, 경북까지 다 퍼져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을에 하루에 500마리 있는데 1000마리 잡는다. 많이 오는 데는. 예? 뭐로 1000마리 잡느냐? 곤충 잡는 채집망 있잖아요. 잠자리 채. 이거로다가 잡는데 그 정도 잡아서 술 잡는다. 예? 어마어마. 그러면은 행동이 연이 말벌보다 빠르대요. 우리나라 말벌. 아주 잡기도 아주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번지는 속도가 1년이면 우리나라도 뭐 한 20-30km 되는지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1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나 이 시흥도 몇 년 안 가면은 올라올 거로 봅니다. 지금 이 추풍령으로 해서 이쪽에 산악지대가 쭉 가로막아서 지금 오는 것을 조금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꿀벌을 먹이로다가 85%를 해요. 자기 새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육밀도가 세계에서 1위거든요. 1평방킬로미터에 18군 정도 되고요. 17군, 18군. 제일 높아요. 다른 나라는 한 10군, 11군인가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가 우리나라가 제일 사육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흑등말벌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번지는 속도가 빠르고 먹고 살기가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안 가면은 중부까지 올 거로 보고 일부는 아마 와 있을 거예요. 그럼 1년에 번식을 얼마나 하느냐? 이건 프랑스 사람이 발표하는 거니까 한 집에서 여왕벌이 가을이면은 500마리 내지 550마리가 생긴대요. 그러면 한 500배가 느는 거예요. 500배가. 이제 겨울 나가면 죽는 것도 있겠지만은 다 산다고 쳤을 때. 그래서 가을에 10월 달 중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말벌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왜? 여왕벌이 활동하는 시기에. 여왕벌이 10월, 내가 며칠 전에 장수말벌을 하나 집을 내 봉장 옆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걸 캤어요. 그래서 그 말벌을 잡기 위해서 우리 6방을 쐈어요. 머리 2방 쓰고 손 2방 쓰고 다리 쓰고 여기 쓰고 해서 6방을 쐈어요. 정말. 그랬는데 요새 이제 가서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얻을 때 가서 페트병을 한 2개나 이렇게 갖고 가요. 3개나. 그래갖고 그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 가서 얼른 가서 막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종이나 뭐 비닐 같은 걸 가지고 가서 하나 하고 툭툭툭툭 뭐 소리나 나무를 쳐요. 그러고 여기다 이제 이 페트병 끄트머리 깨다가 후라시를 이렇게 딱 비춰주고 환하게. 그럼 팍 겨나와요. 막 공격하려고 나오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페트병이로만 계속 들어가는 거지. 그 이제 많아지면은 다시 또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그때 이제 교체하다가 잘못하면 싸요. 그때 얼른 이제 그 이쪽 건 군용 맞고 저쪽에다 또 나오는 걸 맞고 이러다가 손도 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두 마리가 나오면은 이 옷이로 올라가 가지고 이런 데 붙어 가지고 쏩니다. 그래갖고 이 밑에 쏴가지고 내가 혼났어요. 정말. 그래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붙는 거예요. 연이 꿀벌은 내가 어제 붙지도 않지만은 워낙 장수말벌 큰 놈한테 쏘니까. 그래가지고서 이제 잡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뭐 한 100마리 이렇게 잡아내면은 자기들도 무리가 확 줄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캐봤어요. 근데 한 2번을 잡아냈거든요. 잡아내고서 이제 얼마 이제 안 남은 거예요. 자꾸 자기는 태어나서 역봉이 되면은 나가서 역사하고 어린 거는 못 나가니까. 근데 아침이 되니까 햇빛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 벌 숫자를 보고서 별로 없으니까 이제 캐도 되겠다 하고서 캐러 대드니까 이제 한두 마리 나갔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널빤지로 때려잡고. 근데 여왕벌 같은 것이 큰 것들이 그 햇빛 출입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게 없으니까 이놈들이 어린 벌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핀셋대로 잡아다 이제 벽에다가 해서 한 병 남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가서 내가 자로 재봤더니 4cm 내지 4.5cm. 촉각이나 날개 이런 거 빼고 머리 여 대가리에서부터 꼬리까지가 그 정도 커요. 이만씩이에요 다. 근데 여왕벌이 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늦게 태어나는 것이 여왕벌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말벌 트랩에 붙은 것을 여러 장을 농촌진흥청에 그때 한상미 박사한다가 얻어했던 그 연구관한테 보내가지고 이 중에 여왕벌이 얼마나 있나 검사를 했다고. 내가 이게 여왕벌 어느 게 일벌이고 어느 게 여왕벌인지 알 수가 없으니 어디서 현미경이랑 보더니 했더니 그때 이 트랩마다 틀리는데 어떤 거는 30몇 프로 있어요. 100마리라면 쉽게 해서 30마리 이상이 여왕벌인 거예요. 어떤 건 10몇 프로 있는 것도 있고 상당히 가을에 10월달 중순 이후에는 여왕벌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숫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뭐 이제 피해가 적다 해서 게을리 하지 마시고, 왜? 이듬이 월동 들어가면은 그 이듬에 내 봉장 주변에서 월동을 내고 내년 가을에 공격을 하거든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숫자를 줄여주고 내년도 4월에 5월에 또 유인제를 해가지고 또 잡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말벌 피해를 줄입니다. 저 같은 경우 말벌 지키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는 잡고 말지. 그래도 올해 그래도 10통도 안 죽인 것 같아. 예? 한 벌이 한 250개 되는데 두 가운데 해서 그래도 10통도 안 죽였고 그 전에는 한 10대통 정도 이렇게 죽이는 게 보통 양주에서 할 때 그렇거든요. 그러나 제가 4월달, 5월달에는 꼭 잡습니다. 유인제를 넣어가지고 말벌 포획해 갖고. 그래서 요새도 이제 어디다 놓느냐? 설탕물이 넘친데 쏟아진 데는 무조건 갖다 놔요. 그럼 말벌이 그 설탕물 신냄새 맡고 여기 왔다가 이렇게 자기 동료 있는데 붙어서 죽습니다. 예. 또 아니면은 통에다 담아놓으면 빠져서 죽고. 이렇게 해서 했던 말벌을 최대한으로 밀도를 줄여주시길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서 꼭 끈끈이다가 볼 때는 한 마리를 꼭 죽은 거든 사는 거든 싱싱한 거 하나만 붙여놓으면 거기 와서 앉아서 죽고 공격을 잘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또 월동 포장할 때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제 초보자들이 어떻게 돼요? 야, 비닐로다가 싹 싸가지고는 따뜻하니까 좋겠구나. 그래서 초보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 바닥서부터 뒤로 해갖고 위로 해갖고 출입구만 남겨놓고서 싹 덮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자기 생각에 그거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따뜻함과 동시에 낮에 햇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이 받잖아요. 열이 받고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죠. 추워지면 밖에 있는 온도가 차고 이 안에 비닐로 덮은 보온덮개나 이런 거는 더욱다 열이 식지 않아서 빠져나가질 않아서. 그러니까 밖의 공기와 비닐 안의 공기와 온도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로 현상이 생겨요. 10도 이상 나니까.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습이 그 사이로 들어와서 있던 것이 습기가 맺히고 맺힌 습이 어떻게 돼요? 비닐로가 덮여 있으니까 날아가지 못해서 거기에 이슬 온 것처럼 물방울이 잔뜩 맺혔다가 떨어지고 맺혔다 떨어지고 그래서 보온덮개가 나중에 다 젖고 다 젖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습기가 벌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벌통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월동 식량 준 먹이가 묽어져요. 수분을 빨아들여서. 그래갖고 벌들은 설사병이 걸리고 또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영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위에 약해요. 벌이. 습기가 있는 상태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벌이 폭삭 죽는 사람도 봤어요. 수십 통이. 우리 집 앞에 임원 오시던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포천에다가 월동 냈는데 한번 와보라 해요. 갔더니 가서 열어보니까 비닐을 이런 상식이 없다 보니까 싹 덮어놓는 게 한 100여 통 가까이 됐나? 다 죽었어요. 다. 근데 그 안에 보온덮개가 다 줄줄줄줄 흐르고 그 안에 보온덮개 참 개포 위에다가 또 보온덮개나 이런 덮었는데 보온덮개 이것까지 축축하게 다 젖어 있어요.
소비는 꿀을 먹어 빨아들여서 봉개하지 않은 거는 다 묽어서 줄줄줄 흘릴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절대로 비닐을 다 덮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바닥에서 습기 올라오지 말라고 바닥 깔아주고 위에서 비 오면은 떨어져서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위 따로 덮어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위로 덮는 것도 위에다가 덮는 것보다는 제가 경험해 보면은 보온덮개 한 장 정도 밑에다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위에다 비닐을 덮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잘 날아가고 또 복사열을 받아서 열이 많이 받아요. 속에다 넣은 것부터. 많이 받으니까 그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속에다 넣고 한 장 정도. 위에 거 한 장 정도는 비 오면은 눈 오면은 젖더라도 다시 또 말랐다 이러니까 속이 거만 앉아주면 되니까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식량을 지금 여러분들 다 주셨죠? 다 줬어요? 예. 식량을 늦게 언제 줘야 주는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배우지 않고 하면은 언제 줘야 주는지 잘 모른다. 어느 사람 물으면 언제까지 줘도 좋다. 제주도 사람한테 지금 물어봐요. 전화해서 식량 언제까지 주면 되겠어? 여기는 11월 중순까지도 줘. 11월 초까지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늦게까지 번식이 되니까. 그 얘기를 믿고 그럼 여기서는 뭐 제주도보다 조금 늦으니까 10월 말까지 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늦게 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설탕이 이당류에서 단당류로 인버타제라는 효소에 의해서 설탕이 분해돼 가지고 단당류로 변해야 소화를 해요. 아까 감로꿀이 늦게 들어오면은 사탕처럼 굳어가지고 벌이 못 먹고 죽는다. 이게 전화가 안 돼서 그래요. 전화가.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전화당으로 변화시키는 게 잘 안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먹던 밥을 가지고 엿기름을 넣고 보온에다가 눌러놓으면 감주가 되지만은 그냥 온도를 안 올려놓고 그냥 엿기름 타놓는다고 감주 됩니까? 안 돼요. 설탕도 마찬가지로 벌이 따로 벌통에다 갖다 넣어놔도 온도가 그 안에 35도 정도 30도에 돼야 숙성이 돼서 감주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먹고 탈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주면은 배탈이 나서 죽습니다. 벌들이. 그래서 너무 늦게 줘도 안 좋고 또 너무 일찍 주면 아까 감로꿀이 많이 차이면은 번식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져서 늦게 살 수 있는 번식을 못해서 벌이 약해져서 손해고. 그래서 적절하게 주셔야 돼요. 언제부터 주느냐? 벌이 귀산란 가다가 꿀이 안 들어와서 여왕벌이 몸을 이제 줄여가면서 알을 줄입니다. 그게 언제냐? 중부지방에서는 대개 들깨꽃 지고 나서 꿀이 안 들어오고 비가 와서 저녁 기온이 15, 6도로 떨어지면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산란은 팍 줄여요. 또 기온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유충을 파내요. 길르던 유충을 조금 일부러 어린 거를. 그럼 이때서부터는 터져 나오는 데만큼 더 알가지 말고 그때서부터 식량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으면은 여기보다는 좀 더 일찍 그런 시기가 되니까 거기 맞춰서 해야 되고 제주도 같은 데는 그 시기를 맞춰서 좀 늦춰야 되고 요게 정석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9월 말이 다 줘야 돼. 그래야 식량이 질이 좋아서 월동 잘 난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올같이 늦게까지 더위가 와서 번식이 많이 될 때 9월 말에 다 주면 이미 번식을 더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해요. 그게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봉충이 줄어드는 데만큼 계속 밥을 줘서 더 알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 경험상은 정답 같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가 좋을까요? 그럼 지금도 봉충이 다 남았다. 많이 남았다. 그럼 봉충이 터져 나오면은 그게 유봉이 식량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럼 자기 터져 나온 자리가 텅 비고 또 옆이 거 파먹어서 텅 비고 그러면 밥이 적어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그때
보충해서 더 주셔야 돼요. 좀 늦더라도 약간 10월 중순이라도 이렇게 터져 나오면은 밥이 적겠다 하면 그때라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옆에 덧집을 많이 달아서 꿀이 많고 뒷장에 꿀이 또 여분이로 식량 줄 때 뒤에다 남겨놨던 꿀이 한 장 정도 있다. 그럼 이놈을 빨아가도 되겠다 하면은 그냥 놓을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빨아가는 건 더디고 갖다 주는 것이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봉개는 한 3분의 1 정도 시키고 그리고 자꾸 늦게까지 알가는 게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밥을 계속 터져 나오는 데마다 계속 채워서 주도록 해서 식량을 거의 꽉 차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요. 차라리 봄이 어차피 주의하려면 귀찮고 그러니까 조금 봄에 적게 주고 안 주고 가을에 많이 줘야 돼요. 그럼 식량 떨어져서 전량돼서 죽는 건 한 통도 없어요. 남으니까 식량이 충분하니까. 그리고 약분이라도 밥을 계속 주니까 알갈데가 별로 없죠. 특히나 약분이 밥을 적게 늦게 주면은 알갈데가 많으니까 자꾸 알 많이 가서 더 약해져요. 그래서 약분일수록 왕을 가둔다든지 밥을 더 많이 준다든지 해서 얼른 식량이 꽉꽉 차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뒷장에도 소비를 많이 넣어놓으면 안 돼요. 자꾸 파다 앵기고서 거기다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알을 가기 때문에 뒷장에는 한 장 이상에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 빼도 되고 아니면 한 장 정도 여분에 왜 너무 많아지면은 뭔가 수축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뒷장에 한 장도 없이 식량이 주다 보면은 똑그러진 않잖아요. 어느 거는 밥이 많았던 게 있고 또 벌이 더 똑같이 밥을 줘도 자동사기로는 더 빨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막 덧집을 막 확 덜어내가지고 막 꿀을 어디다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이러거든요. 그래서 뒤에 한 장 정도만 이렇게 해놨다가 또 사양기가 막혔다든지 또 적게 줬다든지 봉축이 많아서 많이 했는데 밥이 적은 게 있다. 그럼 뒷장에 꿀이 많은 거랑 이렇게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적은 거는 계속 밥만 줘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또 무왕일 것을 모르고 오래 방치했다. 왜? 무왕인 것이 꿀 들을 때는 뭐 4, 50일밖에 안 산다. 뭐 좀 더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겨울 같은 데는 한 6개월 살아요. 그럼 무왕은 불안해요. 항시. 불안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어떻게 돼요? 봉구가 형성을 안 씁니다. 봉구를 안 지고 불안하니까 자꾸 움직이니까 식량 소모가 많아지고 식량 소모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전량돼서 죽습니다. 또 체력 소모가 돼서 죽어요. 겨울에도 그렇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추운 날 안 나와야 되는 날 내 머리 한두 마리가 뭔가 자꾸 들랑달랑 한다. 그러면 그거 틀림없이 무왕이에요. 얼른 제키고서 보고서 다른 데다가 털어서 합분을 해주시고 소비체 갖다 넣어줘도 잘 받습니다. 그런 때는. 그리고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길르던 벌도 지난번에 월동벌을 한참 만들어야 될 시기에 여기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여기 뭐 2주에 한 번 정도 오다 보니까 타이밍이 잘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번식을 잘 못했어요. 무왕이 있으니까. 그 벌은 내년에 틀림없이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신호 씨가 오셔서 내가 왕을 한 3-4마리 주었어요. 신앙으로 빼가지고 갖다 이따 가서 이제 볼 텐데 어쩌거나 하여튼 무왕되면 여러분들이 자꾸 아까워서 하지 마시고 얼른 다른 데다 합쳐버리세요. 어디서 왕을 구해서 지가 만들어서 하지 않을까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타이밍이 가서 다 늙어서 그냥 다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벌이. 그래서 합쳐놓고 이 벌이 좋아지면 다시 또 분가시키고 이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까 이동시에 열이 나서 죽는 것을 모른다든지 하는데 되게 어디 가서 특히나 이동하다 피곤하니까 꿀 뜨고 뭐 이동하고 벌 싣고 가다 보면 운전하다 졸려요. 엄청나게. 그 전에 제가 벌을 세차하면은 하루에 3차를 다 이동 못하니까 하루에 2차 이동해다 놓고 저기 한 차 남은 거 갖다 벌 내려놓고 또 꿀 뜨러 갑니다. 차 끌고서. 그럼 참 한시 못 잤잖아요. 에? 가서 꿀 뜨고서 이제 그 이튿날 이동하면은
조금 운전하기 시작하면 졸음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 조금 뭐 사고가 안 된다 안 됩니다. 예? 그럼 뭐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조금 자도 저리고 조금 자도 저리고 막 왔다 갔다. 예? 진짜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 명기니까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이동할 때 그냥 잠원은 요새는 휴대폰이라 해서 알람이라도 해놓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종업원 하나, 야, 너 밖에 나가서 서 있어라. 그놈도 피곤해서 자니까. 그래서 기사자죠. 화주자지. 그럼 종업원 보고 30분만 서 있어라.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괴종시계, 사발시계를 저 따르르하게 올려놓고 조금 안전하게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요새는 근데 뭐 휴대폰에 알람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좋은 입장이죠. 자, 요거 이제 사진으로다가 요게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난번에 소문 터널을 내가 만들었다 했잖아요. 이렇게 높이 따라서 조절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볼이 요로 들어가서 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볼통에다가 대놓은 모습이고 요새 요거는 이제 임시로 한번 포장을 월동할 때는 요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래까지 덮이니까 바람 들어갈 때가 있고 봄에 번식할 때 따뜻해서 좋고 또 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뭐 눌러서 날아가는 것을 막 이것저것 눌러내야 하는데 아마 어지간하면은 심하게 바람 타는 데 아니면은 아마 이렇게 놓으면 잘 날아가지 않을 거로 봅니다. 왜? 이게 보온덮개 날아가는 거를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이 날개가